개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원에 개원을 위한 방송 개원 종합 뉴스 10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0회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미술과 5기 김대성 선배님과 또 같은 5기 미술과 이희중 선배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오늘은 10회인데 5기 두 분이 오셔서 합해서 10회가 됐습니다. 정말 갖다 붙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개원 종합뉴스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배님 두 분과 한꺼번에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네. 여기 김대성 선배님. 네, 미술과 5기 또 미술과 5기 이희중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또 두 분이 또 동기라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인터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셨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얼마 만에 보셨어요? 90년대 초반에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지는 한 30몇 년 된 것 같고요. 우리 김 작가하고 본 거는 한 5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소원하셨어요? 싸우셨어요? 아니, 같은 동기인데 먹고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자, 우리 또 오늘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일한테 이겼어요. 맞습니다. 별일이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세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 한국 저희들 또라이 아니냐? 어떻게 1등을 이겨요? 사실 몇 대 몇 희중 선배님은 몇 대 몇 생각하셨어요? 한 4대 0 정도 생각. 4대 0. 선배님은요? 저는 2대 0으로 질 것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 2대 0으로 질 것 같았거든요. 전 4대 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아, 이길 것 같았다고요? 에이, 좀 너무했다. 네, 웃자고 한 소리예요. 웃자고 한 소리죠. 아니 근데 이겼으니까. 아니 어떻게 근데 처음에 골 넣고 그 다음에 골 넣고 독일 애들이 왜 졌을까요? 그 이제 김 작가가 얘기해 주셔야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독일 왜 졌을까요? 독일이 진 이유는 사실 한국의 어떤 그 죽자사자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지지 않았을까? 기에 눌려서 그런 생각 들어요. 기에 눌려서. 네.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셔야 돼요. 이게 노래방 마이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좀 가까이 대셔야 돼요. 네네네. 네. 네. 기에 눌려서 졌다고요? 예. 자 그럼 선배님은요? 질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어저께 그 전에 뭐 스웨덴이나 아니면은 뭐 멕시코전하고 틀리게 그 뭐 데이터를 보니까 많이 뛰었고 선수들도 그리고 좀 마지막에 어떤 응집력을 폭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 들어와서 맞아 죽기 싫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거꾸로 이제 독일 애들이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걔네 나라 가서 무슨 개망신일까요? 독일에서는 지금 거의 재앙처럼 지금 느껴지는 상황이던데. 근데 뭐 그렇게 무패 신화도 있었었고 저번에 우승도 한 팀이지만 또 그런 식으로 또 한번 하락을 해봐야 네. 어떤 터닝 포인트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 대한민국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몇이죠? 피파? 50 몇인데 1위를 이기는 파란을 일으켜서 전 세계 정말 아마 올해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진짜 진짜 공은 둥글다. 이기지 못할 팀은 없다라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 근데 그 월드컵 전 월드컵 우승팀이 그 다음에 그 16강 못 들어간 경우가 4번인가 5번 있대요. 징크스. 네, 그 아. 징크스처럼 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이번에 독일은 워낙에 그런 강팀이기 때문에 그 징크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징크스가 있다고 지금 그 언론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징크스 때문에 결국은 또 그 징크스는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하여튼 독일이 첫 번째 멕시코하고 했었죠. 네네. 처음에 저 독일하고 멕시코하고 봤을 때 멕시코 애들 무슨 난 전 오락 보는 줄 알았어요. 딱 넘어가니까 세 명이서 쫙 하고 뛰어가는데 야 이거 무슨 피파 오락이야?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랐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우리나라 것만 봤죠. 아니 너무 잘하는 거였고 나는 저도 그냥 볼래다가 진짜 무슨 오락 보는 거지 애들이 너무 스피드가 빨라서 독일이 약간 좀 이렇게 굶주나 싶었는데 결국은 독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도 어저께 밤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혼자서 보면서 잠을 못 들여가지고 한 새벽 3시쯤에 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팀이 어저께 왜 스웨덴한테 졌을까요? 이겼으면 우리나라가 비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멕시코 말씀하셨죠? 아 멕시코잖아요. 멕시코가요? 네. 그래서 역시 이 월드컵은 이런 어떤 의외성 때문에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나라 선수들 물론 이 방송에 나가면 뭐 이 일이 끝난 지 한 뭐 한 주 정도가 지난 후겠지만 그래도 정말 수고하셨다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우리 대한 전사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붉은 정사에. 네. 하여튼 대한민국 정말 똘끼가 있어요, 확실히. 예,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이길이라, 야 정말. 자 이제 다시 원래 인터뷰를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선 선배님께서는 지금 조형물을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네. 조각가인데 조각가인데. 조각가이고 뭐 작품을 하다 보면은 네네. 이제 실내 작품도 하고 네네. 또 실외 작품도 하게 되는데 아, 보통 우리가 이제 실외 작품을 일반적으로 공공미술이나 조형물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배님께서 이거 제가 알아본 게 아니라 예. 선배님께서 저한테 주신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이게 이렇게 썼다라고 하셨는데 김대성 작가의 회화 조각은 한국 정통 민화를 4차원의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조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 굉장히 몽환적이고 해학적이다. 이런 평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작품을 또 검색을 하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란 듯이 이런 거야. 딱 이렇게 지금 검색하고 계시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평이 나왔죠? 그게 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작품을 하고 색을 칠할 때 네. 이제 기본적인 한국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했었어요. 이제 이게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뭐지? 오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무 깎은 오리 같은 거 보면 이런 색 칠하는 거 그런 거죠? 네,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오방색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색을 칠하게 됐었는데 네. 고로 칠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오방색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칠을 했을 때 느낌과 네. 또 어떤 외국에서 봤을 때 어떤 색깔 자체는 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대비라든가 네. 어떠한 조화라든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동양이나 한국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네네. 지금은 좀 어떤 오방색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어떤 색채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색채를 하고 있어요. 가지고 예. 관심을 가지고 네. 네. 정말 강의를 듣는 듯한 그런, 네. 원래 성격이 너무- 진지하신가요? 너무 우리 김 작가 원래 좀 진지합니다. 좀 가까이 대주세요. 그럴까요? 선생님. 네. 노래방 아닙니다 여기. 아, 선생님. 어저께 노래방 가시죠? 아니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서 노래방을 잘 안 갑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거 노래방이랑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그럼 가셔야죠. 음주 가물 안 하니까. 음주 가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몸이 커서 몸이 커서 네. 자제 좀. 원래 이렇게 진지하신 원래 좀 진지한 스타일. 진지한 예, 스타일이시군요. 네. 하지만 이런 작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혹시 갖고 계시는 저기 포트폴리오 중에 난 이게 정말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고 딱 하나 고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다 애정이 가시겠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작품, 그 제가 네. 말한 작품은 실내 작품하고 실외 작품으로 봤을 때 실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개원이 예고다 보니까 네. 동양화, 서양화 다 해서 저한테 사실은 제 작업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마 네.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예, 때? 예. 왜 고등학교 때 영향을 받으셨죠? 고등학교 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나요? 여자는 많았고 아니,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아, 진짜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어요? 일단 들어보죠. 아, 일단 그럴까요? 네. 근데 그 예고다 네. 예고 나와서 이제 동양화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디자인도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어떤 작업을 하는 표현 방법이 많이 좀 축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 그 작업을 제 색깔을 찾았던 작품이 요 작품이에요. 오, 이게 이제 사진을 봐도 뭔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네, 그러네요. 실제로도 네. 멋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보랏빛 화병이라는 작품인데, 보랏빛 화병. 예, 예, 아, 저게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입니다. 왜 제 눈은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제 이게 지금 색깔이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보라색. 바이올렛 느낌이 있네요, 예, 예, 그죠? 예. 네. 바이올렛. 네, 맞습니다. 되게 유식해 보여서. 잠깐 끼어들었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때는 작품을 할 때 이렇게 색깔을 안 칠했어요. 그냥 돌 작품, 주물 작품, 뭐 어떤 철 작품, 그 재료의 어떤 본연의 특징을 그대로의 특징을 갖다가 그렇죠. 했는데. 근데 여기다 처음으로 도색이라는 걸 좀 컬러풀하게 집어넣을 네. 칠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그 선생들이 하나같이 그 작품을 망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시대적인 게 있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들게 했던 게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꼭 조각을 하면서 왜 그림을 그리면 안 되지? 색깔을 칠하면 안 되지? 왜 또 디자인이 꼭 어떤 형상을 가져야 되지? 어떤 그런 것들 의문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요즘 얘기하면 융합적인 사고가 이제 그렇죠. 일어나는 좀 거군요. 일종의 이야, 그런 것들이 네. 있었죠. 그래서 제 작품은 이제 좀 그 작품이 이제 그러니까 조각이긴 한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컬러와 조각이 조화된 그런 형태로 가게 됐고 그 컬러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어떤 색들을 제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단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분인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단청에서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단청. 예, 단청 색깔이 그 오방색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좀 더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자유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미는 한국의 미에서 찾는 게, 왜냐하면 외국의 것들을 따라할 수는, 우리나라 색을 외국 애들이 따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또 우리나라 거에서 세계적인 걸 찾으셨다. 좀 더 네, 넓은 맞습니다. 의미를 찾으셨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개원 지금 개원 조용예술대학 예, 예. 있는 그 학교가 저희였잖아요. 저희 고등학교였잖아요. 그쵸. 그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거기 가면 그때도 저쪽에 실기동에 있었고 다 있었죠. 네,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선배님 말씀하신 거 좀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이제 뮤지컬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연출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참 좋았던 게 학교 자체가 그냥 하나의 미술관이었고 음악실이었고 막, 그래서 지나다니 보면 춤추고 있고, 공부하고 있으면 밑에서 악기 소리 들려서 음악 듣게 되고, 지나다니 보면 그 조형물, 쉽게 말해서 조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그냥 저희는 가면 거기 있었잖아요. 다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올라가면 한옥집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활관이 생활관. 네, 맞습니다. 예, 거기 또 보면 좀 그런 한옥의 느낌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런 나의 어떤 그런 예술적 감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학을 들어와서 어떤 배운 것보다 고등학교 때 어떤 수업이라든가 배웠던 것들이 훨씬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작가 정신에 더 근접돼 있는 수업 방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술과 같은 경우는. 이야. 그래서 그 오히려 대학을 들어가서 좀 실망을 많이 합니다. 예고 출신들이, 특히 개원 출신들이 대학 들어가면은 1학년 때
거의 좀 이렇게 좀 학교 생활을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미가 없어서. 그거는 연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좋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얘기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좀 엘리트 의식 같은 걸 좀 갖고 있어서 야 나 개원이야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주위의 사람들은 말씀하시는데 그럼 선배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저는 실내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라고 그러죠. 인테리어. 네, 네, 아 네, 네. 제가 살짝 얘기 들었는데 오늘도 하나 계약하고 오셨다고. 네, 아침에 좀 한번 하고 왔습니다. 얼마짜리 계약하고 오셨어요? 그냥 조금. 조금 네, 얼마 네, 얘기해 보세요. 얼마? 그냥 2억? 근데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계약금 얘기하는 이게.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네. 1억 정도 하면 많이 안 남죠. 한 2천, 3천? 그 정도까지는 안 남고요. 에이, 그냥 뭐 그냥 다음에 조용히 말씀드리도록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니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원래 전공이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거 하셨어요? 네, 전 디자인 쪽이 됐어요.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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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개원도 그때 당시에 디자인이 있었어. 왜냐하면 순수예술이랑 디자인으로 틀리게 취급을 하잖아요. 사실은 전체 미술을 보자면 예술 자체를 전체 우리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얘기하는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을 얘기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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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개원에도 그런 파트가 있었나요? 오기 때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산업 디자인 네, 쪽으로. 디자인 쪽으로 있는 팀이 있었어. 그게 어. 다 대부분의 또 부류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때 두 반이었죠. 네, 미술과가 1, 2반 두 반. 반이었었고 저희 그 때도 안에 두 반. 전공이 다 틀리게 들어가 있었었죠. 전공이 다 틀리게 네.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저는 사실 오늘 그 김 작가 그 작품을 좀 보니까 네. 항상 그 고등학교 때 보면 항상 그 뭐 흙 만지고 뭐 만지고 해서 어떤 그 좀 러프한 어떤 그런 이미지 있다 이렇게 색조를 쓰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 사실. 그래요? 네. 저도 기억하는 우리 미술과 친구들이 있는데 네. 대다수가 좀 지저분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야 저렇게 색조를 잘 쓰는 걸 좀 처음 봤어요. 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진짜로요? 네. 아까 제가 뭐 농담은 바이올렛이라고 그랬는데 음. 그렇게 세련미가 없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정말 보라색을 바이올렛이라고 한 게 농담인가요? 그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별로 못 그렸다는 얘기를 아니죠. 못 길러쳐서 그린 게 하신 아니라 건가요? 본인 네. 스스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했었었고 뭔가 받아들이기 하는 게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대학교 때보다는. 그래서 그때 항상 보면은 그냥 항상 그 본관에서 왜 우리 수업 받는 그 동에서 실기동까지 걸었는데 꽤 되잖아요. 키로수가 그죠? 한 1km 정도 됐나요? 한 800m 정도 됐었죠. 네. 네. 항상 혼자 사색하고 혼자 더 가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생각에는 저런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도 들을 수 있죠. 학교 다닐 때는 애가 지저분하니 뭐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니 야, 너 이제 많이 컸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들리시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색감도 없고 애가 지저분했던 애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좀 하네. 뭐 이렇게 들린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특히 김 작가 옛날에 조각을 했었거든요. 조각, 조각, 조소. 예. 그렇죠, 조서. 그리고 지금 이거를 작품 활동도 하시지만 또 선배님도 인테리어 하시지만 또 이런 거를 상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간판 쪽? 이거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간판이라고 하면 너무 좀 실외 사인몰이를 정도로 정리하면 뭐라고 되겠네요. 다시 한번 실외 사인몰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실외 사인물이 네. 실외는 영어로 뭐예요? 하려면 다 영어로 해야지. 그냥 넘어가세요. 잠깐 네. 갑자기 전문적인 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실외 사인물이라고 네. 하셔갖고 너무 발음이 좋아가지고 네. 이런 겁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카메라를 한번. 네. 이건 좀 어디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아산에 설치된 것 같아요. 아산. 예. 그러니까 충남 아산인가. 아산 방조제에 있는 거기 그 아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대전 밑에 있는. 네네네. 현충사 있는 아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높이가 한 3m 정도 되고 좀만 이렇게. 3m 정도 되고 가로가 한 5m, 4m인가 5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법 큰 작품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파트에 세워진 조형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작품이 있다면은 이건 실외 작품으로 이제 제작을 한 거고 재료는 어떤 그 녹이 나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스틸을 많이 썼고요. 도장은 지금 이제 그 우리 자동차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되는 도장. 차네요, 차? 그러니까 차 재료네. 쉽게 말하면. 차를 스테인레로 만들지는 그렇죠. 않으니까 차. 네, 색깔만
색깔만 자동차 도색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색깔만 자동차 도색으로. 근데 음. 전체적인 어떤 색깔들은 보시면은 네. 확대해 보면은 그 실내 작품처럼 어떤 그렇게 다 정교하고 하는데 특징이 저는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걸 쓰는 거 싫어해요. 다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뭐 동그라미를 그려도 약간의 불규칙하고 또 크기가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보는 사람은 훨씬 더 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보다는 뭔가 인간적인 느낌을 내는 부분이 결국 손으로 하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훨씬 같은 느낌이지만 그 인간의 감성을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이거 지금 사실 공공 조형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공원에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거 말고 일반 상업적인 조형물도 있으신가요? 상업적인 조형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사인물 같은 쌓인물 같은 그런 것도 하셨어요 혹시? 대학 다닐 때 많이 했어요. 아, 그때는 그럴 때?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 뭐 그 당시 때는 뭐 노래방 뭐 부조라든가 네네네. 예, 뭐 어떤 간판 어떤 음. 미술적인 어떤 그런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대학 다닐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만약에 한 지금 이 책상 길이 정도로 되는 예. 예를 들어고 제가 사실 여기 하고 싶었던 게 밖에다가 그림을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서 예. 그 첫 번째 생각했던 게 그 피에로가 기타를 치고 있거나 피에로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벽에다 달아놓고 싶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게 뭐지? 하면 아 저기는 피에로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피아노는 음악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 그런 뭔가를 하는 곳이구나. 아니면은 피에로가 발레 옷을 입고 기타를 들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한 이 정도 크기의 그런 조형물을 만든다면 얼마나 들까요, 선배님? 일단 소재를 소재를 어떤 먼저 거? 뭐 예를 들어서 스텐이면 스텐, 음. 뭐 다른 뭐 FRP면 FRP는 FRP가 뭐예요? 플라스틱 같은 종류. 아 예, 플라스틱. 형태를 만들어서 부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소재를 먼저 그러면 전달을 좀 싼 해줘야 걸로, 싼 걸로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를 두자면은 조금 가까이 대주십시오. 네. 저한테 맡기면은 네. 굉장히 비싸고요. 네. 우리 이희중 그 친구한테 맡기면은 네. 확연하게 쌉니다. 그럼 갑자기 싸구려로 만들어 보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네. 에이스니까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나는 비싸고 여긴 싸다고 해서 아니 갑자기 싸구려 만들어 보던 게 저는 에이스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이제 김 작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정형화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요만한 어떤 사이즈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면 그 조형물은 거기서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소화를 시키는 어떤 뭐 주문제작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저 같으면은 이게 어떤 정형화돼 있는 거 틀에 박아서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좀 단가가 틀리겠죠. 아무래도 네, 저희는 또 네. 그런 라인을 생산 라인을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걸 만들려면은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정 과정들을 제가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근데 인테리어라는 건 보통의 어떤 공정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분화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작품도 잘 나오고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그런 형태들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런 것들은 물론 제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 저도 그 어떠한 하청을 받아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두 분 동기 맞고요. 동기들 이간님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 자, 아이고 뭐 서로 뭐 도둑여주면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중 선배님, 우리 이중 선배님 제가 좀 알죠. 왜냐면 우리 그 저희 동문회 일을 하면서 선배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 그 골프 우리 개원 골프 모임도 또 이끌고 계시죠. 우리 선배님께서 우리 저기 대성 선배님께서 김대성 선배님께서는 프로필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뭐 다량의 이거 저도 작품을 쭉 봤거든요. 작품도 쭉 보내주시고 이렇게 평도 보내주시고 너무 선배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있었는데 자 이중 선배님은 그냥 떨렁 하나 한 장 이것도 엑셀로 보내셨고 제가 뽑아왔는데 자 한번 이렇게 보면은 뭐 네. 근데 또 뭔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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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술 학원도 하셨었고 네네네. 지금은 안 하시죠? 네? 지금 미술 학원 지금도 하세요? 지금 안 하죠. 지금 안 네, 하시고 합병 미술학원 건축 네네. 설립 지금은 이모드 디자인
네네. 이모드 디자인의 네. 대표시고, 네네네. 네, 대표시고. 네네. 근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병원 치과 돈 되는 것만 하셨군요. 병원 치과 돈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과 SK 뭐 이게 기업들하고 하시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 네네. 오늘 계약하고 오신 곳은 어디랑 하신 거예요? 어디랑 소비자랑이지 누구랑 해요? 아니 그 소비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 청와대랑? 청와대가 아니고 네네. 개인 로컬인데 그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장. 네네네네네. 스크린 골프장. 네.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저도 이거 지금 한지 1년 됐거든요. 1년. 네, 이거를 사실은 저희는 무용도 같이 하고 음악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테리어가 아닌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저도 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 동문 선배님들이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데 이게 건축이라는 게 우리 동무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몰라요. 아무리 이렇게 해놓고 자재 딴 거 써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정말 아쉬워요. 이거 개원 동문회가 1년 전만 활성화가 됐어도 제가 선배님이나 그리고 또 전기하시는 분도 또 바로 선배님 중에 계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조형물 생각해서 선배님한테 얘기했으면 이건 이 정도 돈 드니까 이렇게 하면 되라고 탁 이렇게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딴 데에다 모르는 곳에 막 요새 숨고 막 이런 데다 뭐 고수를 찾아서 하고 해보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많게 얘기를 하니까 너 싸다고 비지떡 같고 비싸다고 하면 또 괜히 전문 용어로 눈탱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못한 부분이 많아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이거 방송을 보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저희 개원에서 다 예술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상업적으로 뭔가 하시는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선배님한테 만약 인테리어를 딱 맡겼다. 그럼 선배님 인테리어는 다른 인테리어랑 뭐가 틀릴까요? 뭐가 틀려도 틀리니까 이렇게 많이 막 오늘도 계약하고 오신 거 아닐까요? 나는 이건 틀리다. 적어도 다른 인테리어 중에서 좀 저는 소비자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약 대화를. 직전에도 그렇고 일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일 끝나서도 그렇고. 그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봉천동에 병원을 로컬 자리 하고 있는데 그 소비자 그다음에 건축사 그다음에 그 건축회사 전무님하고 그 또 그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참 그런데 그런 얘기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와중에서 아주 숨은 거지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분하고 소비자하고 자주 대화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궁금증이나 아픈 데나 아니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케어를 해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저를 필요하다는 거는 어떤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그 매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오늘 아침에 뭐 계약하고 온 거지만 스크린 골프는 스크린 골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공사 위에 다른 부분도 충분히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클라이언트 대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냥 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주고 저런 부분도 서로 이렇게 해주고. 약간의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인테리어 그냥 돈 주고 이거 해주세요 설계 나오세요가 아니라 좀 더 예술적으로 좀 더해서 예술은 결국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것도 네네네. 했을 때 그 맡기신 분도 참 행복해하고 한 사람도 뿌듯하는 그런. 그리고 저희들 뭐 개원 예술고등학교를 통해서 저랑 비슷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 선후배분도 많으시고 건축하는 분도 많으신데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신 점은 어떤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서 그걸 즐거워하면서 보시는 소비자분들이나 또 제3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제3인들 그런 분들의 어떤 시선을 봤을 때 찾아오는 그 희열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작가 같은 경우 본인이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조형물 만들고 어떤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만족 내지는 타인이 봤을 때 그거 진짜 내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타인이 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관중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그런 걸 느꼈을 때 찾아오는 어떤 희열감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기만의 확고한
어떤 철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공사를 하면 이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의 많은 분들은 1,000만 원을 다 달라 그래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하자가 생기면 네. 돈을 다 주면 안 와요. 네. 자, 그러면 보통 소비자들이 모든 돈을 다 줘야 된다? 아니다. 2, 3개월 후에 줘야 된다. 빠밤. 바로 주셔야죠. 아, 바로 줘야 돼요? 네. 안 와요. 아,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 얘기죠. 아, 그래요? 네. 자, 우리가 공사를 계약을 해서 네. 계약금을 줄 때는 음. 좀 전문 용어 좀 써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그 금액이 컸을 때는 네. 자, 이 돈을 이 회사에서 받고 어떤 회사 잘못돼 버리면 내 돈이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선급금 이행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선급금 이행 보증보험. 근데 저는 역으로 말을 하죠. 자, 그럼 선생님, 제가 돈을 다 일을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고 잔금을 3, 4개월 뒤에 받으면 선급금도 10%인데 잔금도 10% 20%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불안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제가 그랬을 때 공사 끝났을 때 하자 이행 증권이라는 걸 끊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나라 대한보증보험협회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끝났다 치더라도 제가 뭐 1년 동안 무상 AS를 해드리고 했는데 물론 그 소모품의 관계는 아니고 만약에 AS가 왔을 때 저희가 늦게 대처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무관심하게 묵인해 버렸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하자 이행 보증보험협회에서 그 증권을 가지고 하면 이행 보증보험협회에서 거기에 공문을 저한테 보내줘요. 근데도 이행이 안 됐다. 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그 이행 보증보험에서 일단 처리를 해줘야 다. 그리고 나머지 법적인 문제를 그 이행 보증보험하고 저 이제 소위 말해서 건축주하고 이제 건축한 사람하고 이행이 따지게 되는 거죠. 아, 일단 그러니까 일종의 공탁이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공탁. 네네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정확하게 잘 이용 안 된다. 잘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뭐 돈 가지고 뭐 잔금을 몇 개월 준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아, 왜? 그렇군요. 노동은 순수한 거잖아요. 그럼요. 땀 노동- 흘려서 일한 거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바로바로 지불을 해줘야 되죠. 그렇군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네. 보증 이행 보험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저희도 야외 작품 할 때는 다 아. 똑같이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럼 일반 우리 그냥 이런 거 인테리어 할 때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보증 이행 보험 이런 거? 네, 하자 이행 증권. 하자 이행 증권? 네네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계약상에서 조건을 달고 해달라고 하면은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아니 인테리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중간에 그런 못된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 1,000만 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중간에 이거 1,000만 원 갖고 못 한다고 갑자기 없어져 버린대요. 뭐 2, 3천 더 달라고. 아,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자가 그 네. 회사에 대한 신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선배님 같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가게를 하거나 했을 때 인테리어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무리 작은 금액도 그런 보증보험 같은 거 다 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럼요. 그럼 그것도 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굉장히 작게 들어요. 작으니까 오히려 그걸로 보험을 드는 것이 낫다. 네네네. 아, 그 보험료로 그 사단 법인은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처리된 거에서 법적으로 이제 저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어차피 법적으로 저희가 이행 보증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무 태만이잖아요. 사실은 일을 안 해주게 되면 당연히 법조인들은 당연히 저쪽에 승소를 해주게 되겠죠. 네. 저희는 뭐 법적인 조치를 네. 당하게 되게 되고. 네. 하여간 지금 좋은 정보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혹시 이거 보는 우리 개원 동문 여러분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무슨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이거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우리 희중 선생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그러시고 혹시 괜찮으면 한번 설계도도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바로 계약서 들고 달려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원예고 출신은 네네. 지금 우리 후청 후배께서 지금 얘기하신 뭐 그렇게 뭐 공사에 돈을 받고 도의적인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린 동문이니까. 그렇죠. 네. 저는 후창이가 아니라 이장훈입니다. 아, 장훈님이요. 네네. 후청이 좀 제가 미술관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오기 선배님들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하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每天起床的第一件事情，就是好想好想你。无论
晴天还是下雨，都好想好想你。每次当我一说我好想你，你都不相信，但却总爱问我有没有想你。我不懂得甜言蜜语，所以只说好想你。反正说来说去都只想让你开心。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是真的真的好想你，不是假的假的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是够力够力好想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선배님 아까 했던 얘기 다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좀 개원 동문 소식을 잘 못 들으셨다 그러셨는데 네네.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또 예술의 밤, 뭐 동문의 밤도 있고 이런 거 예.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선배님? 그게 좀 되게 보기 좋아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참여를 못하고 좀 떨어져 있던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와서 어떤 이런 것들을 그 뭐 이렇게 동문의 밤도 네네. 보고 행사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예전같이 자꾸 좋아졌구나라는 느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좀 정말 이제 학교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동문회라든가 내지는 어떤 전통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되게 반갑고 좋습니다. 선배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도 또 개원 방송 많은 선배님들 보시고 해외에서도 보시거든요. 그래갖고 유튜브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이런 또 우리 훌륭한 동문이 있었구나 하고 많이 알아주실 것 같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 등록하시고, 그리고 저희 회비 있어요. 1년 회비, 원래 동문 회비. 그 내실 거 3만 원이죠. 일반 회비는 3만 원 내주실 수 있죠. 그럼요. 그건 생각해 보실 필요 없죠. 네, 그럼요. 네, 그건 생각 없이 바로 내시는 걸로. 회비 3만 원 벌었습니다, 선배님. 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자, 우리 희중 선배님께서는 또 그동안 네. 계속 동문회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네네네.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또 전체적인 일도 많이 또 관여하시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네. 또 한번 또 우리 그 골프 우리 모임 한번 광고 한번 부탁드리면, 카메라 보시고. 네네네. 저희가 한 2개월 전쯤에 소모임을 해서 개원 총동문회 모임에서 좀 소모임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개원 동문 골프 모임이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좀 많은 회원들이 와 계시고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혹시나 이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좀 기회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저는 거기서 골프 모임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중이라는 동문이고요. 저희 또 회장님께서 진승일 또 선배님께서 또 회장을 맡아주시고, 지한솔이라고 또 저기 밑에 총무나 뭐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호응 좀 해주시고, 골프의 그러니까 골프를 못 쳐도 괜찮습니다. 골프에 관심이 있으시고 앞으로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신 분 있으시면 꼭 전화 총동문을 통해서 한번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프 하시는 거 또 얘기를 모르셨던 분들은 저희가 지금 옆에 전화번호 띄우고 있습니다. 띄우고 있으니까 일로 전화하셔서 동문회도 좋고 이 골프 모임도 좀 하고 싶어 하신다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두 분을 옆에다 놔두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쉽지 않네요. 어려워요? 이렇게 보고 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네. 또 왜냐하면 만약 여자분 한 분 계시고 남자분 한 분 계신 분이 좀 있는데, 네. 동기에 또 진지한 선배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이야,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선배님 저기 계약하고 오셨다는데 네. 끝나고 점심시간 넘었는데 밥 사주실 거죠? 밥 먹으러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배님 또 오늘 같이 끝나고 식사하고 가실 거죠? 네, 그럼. 네, 그러면서 저희는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개원 동문 선배님 두 분 모시고 우리 또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7월 14일인가요? 7월 14일 저희도 7월 14일 개원 본교에서 락원무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무용과 동문이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미술과도 7월달에 뭐 어디서 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지금 자세한 지금 정보를 좀 제가 저 다른 데 지금 놓고 와서 저기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네. 7월달에 네. 대학로에서 아니 대학로가 아니라 저 어디 인사동? 인사동에서 네. 모 갤러리에서 10명의 작가분들 모여서 네네. 뭐 조그만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 네. 한번 따로 좀 광고가 나가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역시 좀 와서 좀 자리를 좀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희 정보 주시면 제가 또 네네네.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끝날 때 모여서 푸이하고 끝나거든요. 자, 이렇게 끝나니까 이렇게 옆으로 좀 의자 갖고 오시고요. 오시고. 자, 이렇게 오늘 이게 제일 어색한 것 같아요.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개원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한번 부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위! 앞서 보신 광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동문들이 하는 공연 그리고 전시 꼭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기 미술과 선배님들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렇게 동기분들이 두 분이 나오셔서 또 인터뷰하니까 동기들끼리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시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원에는 훌륭한 후배님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개원 우리 동문회에 일에 참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동문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10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